제3장 삼각비, 삼각형의 성질 파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의 성질인데요. 삼각형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삼각형은 세변 ABC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할 때 삼각형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차이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한 변이 주어져 있다고 해보고요.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고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여기에 이제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이렇게 잡고요. 여기도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뭐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두 변이 만나서 새로운 꼭지점을 만들어야 될 텐데 여기 꼭지점 만들어야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너무 짧아요, 변의 길이가.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지 삼각형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등식이 바로 이 부등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기출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세 변 중에 어느 한 변, 아무거나 잡아도 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식이 쓴 거는 A를 잡았는데요. B를 잡아도 되고 C를 잡아도 돼요. 어쨌든 한 변이 여기 중간에 들어가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이 여기 들어가고 차이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족된다면 삼각형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 부등식이 만족되지 않으면 삼각형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봅시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x, 2x-1, x 플러스 3이라고 할 때 이 삼각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이네요. 자, 그러면 이 세 변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으시고 뭐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변 이거 잡아볼까요?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변의 길이가 중간에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두 변이 이거죠. 그래서 두 변의 길이의 합 x 더하기 2x-1 그리고 여기는 차이 x 빼기 2x-1 근데 차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는데 어떤 게 더 큰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을 써서 언제나 양수가 되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계산해 보면 3x-1이죠. 여기 더하면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요것도 정리를 해 보면 안쪽에 x-2x 플러스 1이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죠. 요 안쪽에. 그래서 요것도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겠습니다. 절대값은 조금 이렇게 안쪽에 당겨 쓰고요. 자,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해야지 삼각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요 바깥쪽에 있는 요거 연립 부등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것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를 만족해야 되고 요 앞쪽에 있는 부등식 요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x 플러스 3이 3x-1보다 더 작아야 된다. 그러면 x를 이렇게 옮기고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옮기면 2x가 크다, 4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x는 2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등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 부등식을 풀었을 때는 x가 2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2번 부등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부등식은 절대값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x 플러스 3보다 더 작아야 된다라는 부등식이에요. 자, 절대값이 들어간 경우에는 이 안쪽에 있는 값이 0이 된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이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만약에 이 부분을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절대값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한 강의가 앞쪽에 찍혀져 있으니까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시고 넘어와서 요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안쪽 0이 되는 x값은 1이죠. 그러면 1을 기준으로 범위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1보다 더 작을 때, 1보다 클 때. 자, 그러면 자, 이거 조금 당겨서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럴 때는 이 절대값 안쪽의 값이 양수가 됩니다. 가령 뭐 0을 대입해 보면 양수가 되겠죠. 이 절대값 안쪽이 양수면 그냥 절대값을 벗겨서 나올 수가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밖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3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처럼 x 넘기고 3 넘기면 2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이러한 조건에서요. 그러면 공통범위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1보다 작은 조건에서 그렇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이제 크다. 요거죠. 그런데 1보다 이제 작을 때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 사이 범위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하는 이러한 범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범위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이 절대값 안쪽의 값이 음수가 될 거예요.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붙인다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거. 자, 그러면 x 이렇게 넘기면 0 곱하기 x 이렇게 되죠. 가 이제 4보다 작다. 그러면 이 x에 어떠한 값을 집어넣더라도 언제나 만족되는 부등식이에요. 요런 걸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요런 이제 답은 x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쵸? 여기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곱하기 0 하니까 이게 0이 되고 0은 4보다 작으니까 이 부등식은 항상 만족되는 거죠. 따라서 x는 모든 실수인데 어떤 조건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에서, 따라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요 범위가 바로 구하고자 하는 범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도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답이고 요것도 답이죠. 요 두 개를 한꺼번에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이면서 동시에 1보다는 크거나 같다니까 요거를 쭉 연결해서 답을 표현해 보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가 바로 우리 2번 부등식을 풀었을 때 조건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색깔을 부정색으로 할까요? 자, 그러면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이 연립 부등식이니까요. 그러면 x가 2보다 크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도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걸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x가 2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x가 2보다 클 때 삼각형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숨겨진 조건이 있어요. 변의 길이는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요. 요 x도 0보다 크고 2x-1도 0보다 크고 x 플러스 3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요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건데 요거는 당연히 이 안쪽에 이제 포함되는 거라서 풀어보게 되면 이 x가 2보다 크다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삼각형의 성질인데요. 삼각형은 한 내각과 그리고 그 각이 바라보고 있는 대변이 서로 비례관계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한 내각, 이 각도가 바라보고 있는 변이 여기가 이제 대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도랑 이 변의 길이가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각도가 커지면 변의 길이도 길어지고 각도가 작아지면 변의 길이도 짧아집니다. 요거를 이제 각도를 좀 줄여볼까요?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되겠죠. 각도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변의 길이도 좀 짧아지죠. 이 각도를 더 키워볼까요? 각도가 이렇게 커지면 각도가 더 커졌죠. 여기에 비해서. 그러면 이 변의 길이도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와 그 각도가 바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는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삼각형의 종류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삼각형의 세 각도 중에서 90도를 넘는 각도가 포함된 삼각형을 둔각삼각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각도 90도를 넘는 각도가 있다 그러면 이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딱 90도인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각도가 90도가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둔각삼각형을 일본어로는 돈카크라고 합니다. 요 한자를 봐두셔야 돼요. 요걸 보고 둔각삼각형이라고 이제 모르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은 촉카크 삼카크라고 하고요. 삼카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각삼각형은 에카크라고 합니다. 여기가 에카크 삼카케라고 합니다. 자, 요 한자도 이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조금 닮아 있는 한자이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은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느냐, 판단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요.
가장 긴 변의 길이를 A라고 할게요. 여기가 가장 길죠. A라고 할게요. 여기는 가장 긴 변이 뭐 여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뭐 여기가 가장 길다고 한번 해볼까요? 가장 긴 변입니다. 가장 긴 변. 긴 변이라고 할게요. 가장 긴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는 B랑 C라고 할게요. 여기가 B랑 C라고 할게요. 여기가 B랑 여기가 길이가 C입니다. 이때 가장 긴 변과 나머지 두 변 사이의 길이는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둔각삼각형의 경우는요,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더 큽니다. 자, 그런데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이게 같아요.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죠. 피타고라스 공식이죠. 참고로 일본에서는 피타고라스 공식이라고도 하지만 이거를 3평방의 정리라고 해요. 3평방의 정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요 일각삼각형의 경우에는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더 작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이 둔각인지 직각인지 아니면 예각인지를 알려면 이 변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지를 조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주요한 성질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